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말도 어렵죠. 어쨌든 제재적 처분 기준에 관련돼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해. 예, 지금은 이제 변종 행정규칙으로서 아까 봤던 거는 행정규칙인데, 예, 법령의 어떤 위임을 받아가지고, 예, 수권을 받아서 또 그 성질이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고 전문적, 과학적, 기술적인 경우에 어떤 한정적인 요소들이 있었는데 지금 좀 약간 빠지는 경향들이 있다. 아무튼 행정규칙, 예규 훈련 고시로 제정되어 있는 것들이 법규적 효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분명히 판례는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효력을 갖는다고 표현했지 그 자체 행정규칙이 어떤 법규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에 대응하는 최근의 입법들이, 특히 최근에 올해 제정된 행정기본법 내용을 보면 마치 이 행정규칙에 대해서 상위 법령에 위임만 있고, 그러니까 수권만 있으면 그냥 행정 규칙 자체가 법규적 효력이 있는 것인 양, 예,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 바로 직전 시간에 배운 거고요. 지금 이 시간에 배우는 거는 뭐냐면, 좀 제가 이제 빨간색이 나오잖아요. 법률 행정 처분과 같이 봐야 되는 요구에 있는 종합적인 내용인 거죠. 약간 종합적인 세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특히 제가 이제 보면, 예, 제재적 처분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분이 나오는 것이죠. 행정 처분에 사실 특히 또 명령 중에 한 종류겠죠. 제재 처분이면 결국 어떤 위반 행위에 대해서 페널티를 가하는 것인데, 제가 뭐 유사하게 형법을 생각해 보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뭐 예를 들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의 의미는 설령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7년부터 아래로 가면 제일 하하는 1개월 있잖아요. 1개월. 1개월부터 7년. 예, 7년이면 84개월 사이에서 1개월부터 84개월 사이에서, 예, 재량으로, 예, 판사님이 이 사람의 위반 행위에 대한 해양을 봐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반 행위를 했지만 어, 학교에서 퇴학을 당할지 정학을 당할지 그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상한이 있고 하한이 있을 것인데, 예, 그럴 때의 재량을 특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재량은, 그 내용들은, 예, 법률을 보면 알겠죠. 법률에 어떤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을 때는 것이니까 또 위반 행위가 있으면, 예, 뭐 어떤 제재적 처분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 법률에 적혀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법률에서 일반 추상적으로 어떤 위반 사항이 있으면 이런 제재를 할 수 있다라고, 예, 적어놨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행정에게 너가 위반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요소를 사용해서, 예,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거, 재량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그래서 구체적인 케이스에서 행정처분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 행정처벌을 하는데 문제는 재량의 범위가 넓으면 공무원 입장에서, 실제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어느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판사도, 심지어 이 재판하는 판사님도 양형 기준표가 나오는 판인데, 양형 기준표가 이제 어떤 재판을 구속하는 힘은 없지만, 잠시만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재채기가 나와가지고 잠시 마이크를 끄고서 재채기를 한번 하고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 수상적으로 분명히 법에서는, 예, 행정에게 어떠한 재량 권한을 준 거,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예, 재량 범위를 정해줬거든. 야, 적절하게 잘 활용해라라고 줬는데, 행정 입장에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적용하려다 보니까 뭔가 이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이거 잘못한 사람들은 적어도 이 정도 줘야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적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그 가이드라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게 돼버리면 너무 스트릭트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 표에 모든 걸 담아놓을 수가 없을 텐데 그 범위에 갇히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해석이 재량의 틀을 두라고 법률에서는 줬는데 거꾸로 행정이 스스로 자기를 구속시키는 기준을 만들면서 그거를 약간 그 넓게 좀 폭넓게 이걸 전반적인 사정을 봐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쫓기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속성은 제재적 기준의 속성은 사실은 법률의 내용에서 어떤 일정한 기준, 재량 준칙을 정하고 있는 행정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개념상. 그래서 저희가 재량 준칙이라는 표현도 쓰는 것인데 그 실제에서는 행정 규칙으로 그런 내용들을 적어 놓은 경우들이 많긴 있거든요. 행정 내부로는 구속하지만 국민에겐 기속하지 않게.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투면서 "야 너는 그 법대로 하는 너 말한 기준대로 하는 거라지만 나는 이렇게 더 억울한 사정이 있으니까 고려해 줘."라고 해서 판사님한테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 규칙으로 봐야지만 예 국민한테 유리한 거예요. 적용 안 받는 거니까. 이런 제재적 처분 기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재판을 받았을 때. 실적인 약간 그런 의미는. 근데 이제 최근의 행정 입법의 경향은 이러한 제재적 처분 기준을 예 보기 편하게 어 법규 명령 그러니까 즉 시행령, 시행 규칙에 직접 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사항은 법률이 행정청에게 제재에 관한 재량을 부여했는데 도리어 행정청이 예 제재 본인이 만든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 기준을 너무 스트릭트하게 되게 엄격 뭐냐 유두리 없이 예 정 기준을 적용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선 그거에 대해서 예 행정조치로 봐야지만 유리한 겁니다. 왜냐면 내가 재판 받을 때 행정조치로 봐야지 판사님이 이거에 대한 그 구속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사정을 더 한 번 더 봐 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행정조치로 봐야지만 유리한 겁니다. 하지만 법규 명령에 별표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법규 명령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법규적 효력이 없다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거를 또 합리화할 수 있는 어떻게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한목적성을 고려할 수 있는 예 이론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 형식설, 질설 넘어가시고 판례만 보다 보면 판례는 일단은 또 이걸 나눴어요. 시행령, 시행규칙을 나눠서 예 자 시행규칙, 불형 형식의 처분 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너무 땡큐죠. 이러면 법원을 기속하지도 않고 왜냐면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으니까 예 법규성이 없고 저희가 행정법이 법원으로서도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니까 국민을 기속하는 힘도 없고 예 법원을 기속하는 힘도 없으니까 예 완전 땡큐. 근데 인제 대통령령 형식은 시행령 형식으로 된 거는 그래도 대통령님이 발령하는 거니까 법규 명령으로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법규 명령 형식으로 되어 있던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의미를 최고 한도액으로 봐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뒤에 이하자가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하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치고 이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 그대로는 보지 말고 감경의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행정규칙으로 불형 형식으로 본다고 하면 이런 복잡하게 갈 필요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예 대통령의 형식으로 된 경우에는 최고 한도액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불형 형식의 대제적 총리를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니까 예 국민 기속 안 하죠. 법원도 기속 안 하니까 예 그 자체에 대해서 예 나온 결과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값. 그 처분에 대해서 '아 너 쟤랑 다 안 했네.' 하면 다툴 수 있는 것이죠. 예. 대통령실 경우에는 예 최고 한도액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이하의 범위에서 다시 정할 수 있으니까 또 재량과 일탈 남용으로 또 감액할 수 있는 예 법원을 구속하긴 하지만 그거는 최고 한도액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인제 요것까지 내용을 이해하면 좀 약간 실제 내용을 모르니까 인제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잖아요. 제가 항공사업법 예를 한번 가져왔는데 항공사업법에서 이렇게 보면 법률이 예 장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어떠한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예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 이런 제재적 행정처분을 예 부과할 수 있다. 특히 50억 원 이하잖아, 이하. 예. 그리고 그 위반하는 행위 정도에 따른 뭐 이런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써 있고요. 이 대통령령인 시행령 내용을 가 보면 제 15 조에서는 그 내용은 별도 3 으로 간다고 적혀 있습니다. 별표 3을 가 보니까 제가 다 인제 길어서 가져오진 않았지만 뭐 특히 뭐 가항 보니까 이런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예 특히 국제 항공 운송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예 10억 원의 예 과징금을 받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지금 이 판례대로 간다고 하면 일단 판례는 예 시행령과 시행규칙, 대통령령 형식이랑 불형 형식을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항공사고 시행령 별표 3은 대통령령이니까 일단 법규 명령으로 본다는 거죠. 이 내용 자체가 법규 명령 그러니까 이대로 따라야 된다. 보긴 보는데 예 여기 보면 마치 10억 원을 그냥 그대로 예
부과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10억 원이 10억 원 이하가 빠져 있다. 최고 한도액이 10억 이기 때문에 이 이하로 충분히 감경할 수가 있다. 구체적인 위반 어떤 그 전후의 사정들은 사실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똑같은 별표 사항이 대통령령, 그러니까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 규칙에 들어가 있었으면 판례는 어떻게 바라보겠냐면 이거 자체를 그냥 법규적 효력을 인정하자. 그러니까 하나 이게 간접 자료로서 아 그래 너가 이렇게 행정이 이거 기준으로 했긴 했구나. 근데 그건 이거고 어쨌든 법에서는 할 수 있다 했잖아. 할 수. 할 수 있다니까 너 재량권 제대로 했어? 행사했어? 라고 따져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경우의 수는 다를 수 있지만 예, 결론적으로는 재량권 일탈나며 부과할 수 있다.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그 위반 행위의 전후의 사정들 여러 가지 법 위반 사정의 여러 부분들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위반 당사자가 평소에 어떤 행실로 어떤 국민 경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잘못을 했었는지 어떤 뭐 악의가 있었는지 이런 걸 다 따져본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따져봐서 깎을 수 있다. 누가 깎냐면 이제 현재 법원 판사님 깎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으로 가게 되면 항상 입증의 문제가 남는 것이고 이거 위반 행위 당사자가 깎기 위해서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해서 입증을 해야 돼야지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일단은 저희는 행정 입법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요런 식으로 구조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점 을 설명드리면서 세 번째 시간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제가 많은 내용들을 전달시켜 사실 이게 다긴 다거든요. 행정입법이 이게 다긴 다인데 느끼신 점은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관념에 관념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있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분명히 어려운 내용이 있고요. 이게 쉽게 한 번에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시거나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다시 돌아가서 일단 행정입법은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고 예, 행정처분과는 분명히 다르다. 구체적인 행정처분과는 굉장히 다르다. 이런 과징금 처분과는 다른 것이다. 일반 추상적으로 적혀 있는 조문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은 법률은 될 수 없다. 한계가 분명하긴 하다. 그런 행정입법의 종류는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눠지는데 이 법규, 명령, 행정규칙이 어디 뭐 나와 있는 표제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네이밍을 붙이는 거거든요. 판단을 해서. 그때 판단해서 결과적으로는 법규, 명령은 법규적 효력이 있는 것이고 행정규칙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봐야 되고 각각에 있어서 어떻게 다투어야 되는 것이냐. 그럼 법규 명령은 아까 다툴 방법 많았잖아요. 행정 외부에서 의회의 통제 아니면 법원에 의한 통제, 행정 내부의 통제 다 해서 어쨌든 이게 통제가 가능한데 행정규칙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법규적 효력이 없다고 보다 보니까 그런 방법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가 없다. 일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법원에 의한 통제라든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행정규칙에도 불구하고 법규 명령처럼 봐야 되는 경우 그게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법리가 형성되어 오고 있던 과정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설명드렸고요. 이제 그 두 가지가 이런 변경 행정 규칙이 하나는 행정 규칙으로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법령의 위임을 받아 숙권을 받아서 마치 본인이 법규적 효력이 있는 것이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위 법령과 결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기 구속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효력을 갖게 되는 경우로 보는 경우가 하나 있었고 이것이 마지막에 봤던 것이고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애초에 이게 행정 규칙으로 갔어야 되는 것이 제재적 처분 기준은 재량 준칙으로서 행정 규칙으로 규율돼야 될 내용인데 오늘날 행정 현실에서 이게 시행령, 시행규칙, 그러니까 법규 명령으로 규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에게 안 좋다. 아까는 방금 정권은 이렇게 행정규칙으로 가버리면 구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자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법규 명령으로 가야 되는 게 유리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 행정규칙으로 봐야지만 국민에게 유리한 경우이거든요. 왜냐면 제재적 처분은 일단 나한테 되게 불리한 상황인 것이고 내가 적어도 저 금액 깎고 싶은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나한테 부과받은 과징금이든 모든 어떤 그 영업정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깎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큰데 행정에서는 나는 이 별표대로 했다고 하는 거니까 이럴 때 법원은 이게 시행 규칙으로 불용 형식으로 제정되어 있으면 아예 애초에 이거 법규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것이고 시행령 이런 대통령의 형식으로 제정되는 경우에는 그래도 인정을 하되 여기 보면 나와 있는 금액들에 대해서 괄호치고
이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한도액으로 규정된 것에 불과한 거니까 그래도 깎을 수 있다. 결론은 둘 다 깎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깎으면 좋은 거잖아요. 깎으면 좋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법규 명령 형식으로 제정되어 있지만 행정 규칙으로 봐야지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어쨌든 정말 어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복습 한번 또 해보시고 제가 또 그 실시간 강의 시간에 이거에 대한 Q&A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점들은 반드시 저한테 질문을 해주셔서 궁금증을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되게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강의로 다음 주는 또 본격적으로 행정 행위에 대해서 들어가잖아요. 강의로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